안녕하십니까, 김일식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생태주의 교육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처음부터 생태주의 교육 그래놓고 제가 이게 사고의 전환이라는 단어를 써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인간과 자연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면 됐어요, 무조건. 그래서 인간의 주체가 되고 자연은 객체, 그래서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고가 변했어요. 그 이제 사고의 전환 중에 생태계적 관점에서 사고 변환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말. 요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인간과 자연은 하나. 자연 속에서 사는 거. 다큐도 보면 뭐 자연인 뭐 이런 거 나오던데, 그쵸? 그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자연을 개발했으면 돼요. 인간이 우선이니까. 근데 지금은 자연을 무조건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그래서 뭐 생태공원 뭐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강조되는 말 함께, 상호, 작용, 공동운명체. 그러면 과거보다 평등해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뭐를 더 강조한다. 요즘은 오케이, 자연을 좀 더 강조하니까. 그래서 개발할 거냐 말 거냐. 옛날에는 무조건 개발, 인간 중심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야, 개발하면 환경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해요. 환경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교육이라는 테두리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인간은 주체, 자연은 객체이듯이 여기도 교사가 주체, 학생은 객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사 중심이었어요. 알겠죠? 교사 중심. 교사 맘대로 야! 그러고 학생들은 찍소리 못해야 돼. 이해되시죠?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뭐 국민청원도 올린다는데요. 봤더니 뭐 속옷 색깔을 뭐 하얀색이 아니면 뭐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예전에는 머리 잘라 그럼 끝.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진 거예요. 왜? 현재는 생태적 관점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교사와 학생이 대등한 관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똑같은 말이죠. 함께 공동 운명체적 관점.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 인간과 자연을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강조되는데 요즘은 자연이 강조되듯이 교육에서도 상대적으로 뭐가 더 강조되기 시작한다. 학생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태주의 교육,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학생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요즘에 인간과 자연 놓고 보면 자연 중심이죠. 이해되시죠? 돈이 아무리 많이 되어도 자연을 너무 많이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인간보다는 자연을 더 강조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생태주의 개념, 교육의 개념을 보시면 여기 나왔죠. 모두가 다 전체 하나라는 생각. 성장주의에 반대한다. 성장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인간 중심이 되겠죠. 성장을 강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자연주의, 그래서 공동체적, 공동체, 총체적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코메니스, 루소, 페더, 진보주의 이런 사람들인데 루소가 대표적으로 누구? 예, 자연주의자. 예. 그래서 진보주의하고 루소는 뭐 같은 맥락이고 페스탈로치는 루소한테 영향을 받은 거고 여러분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코메니우스는 자연주의자이긴 한데 객관적 자연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 자연주의적 관점에 이 사람들의 공통이 뭐예요? 전부 다 이 6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은 전부 다 뭐? 예, 학생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태주의 교육의 개념에 왜 느닷없이 과거 사람들이 나오느냐. 생태주의는 지금 얘기인데 아니고 생각이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 학생 중심.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생태주의 교육관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자, 앞에 전부 다 뭐예요? 주어가. 학습자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한다. 학습자를 중시한다. 이 말 다 잊어버려도 생태주의 교육관 뭐라고요? 학생 중심. 어디 갔어요? 학생 중심이라는 거. 예. 제가 뭐를 건드렸나 봐요. 학생 중심이라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브룸펜브론의 생태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전까지의 개념이 다예요. 생태주의 교육 그럼 전부 다 뭐? 학생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브룸펜브론의 생태론은 뭐냐면 이건 교육관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려는 말이냐면 발달이론입니다. 발달이론. 그러니까 발달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하나에서 발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호작용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발달하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브룬펜브루너가 그 생태 이론을 끄집어들여서 자기한테 그래서 발달할 때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해서 발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상호작용할 때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환경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걸 체제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5개의 체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예, 발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 중간, 외, 거시, 시간 이렇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 나가 여기 있겠죠. 나와 직접 관련된 걸 미시라고 얘기하고요. 미시에서 멀어지면 뭐라고 그런다? 거시, 그 다음에 이 시간 체계는 가장 독특한 브룬펜브루너의 생태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럼 혹시 브룬펜브루너의 생태이론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혹시 냈다면 브룬펜브루너의 생태이론의 특징을 얘기해라.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에서 발달한다. 꼭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뭐 시간체계, 사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또 발달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 뜻. 이해되셨죠? 그 2개 꼭 쓰시면 됩니다. 자, 미시체계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 근데 미시체계는 이제 예를 학교 폭력을 들었지만 예를 들면은 학교나 가정 같은 것들이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시체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외체계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데 중간체계는 미시체계와 외체계 가운데 있어서 중간체계라는 말을 써요. 중간체계는 뭐냐면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간체계를 설명하려면 if 뭐가 있어야 돼요? 미시체계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시체계들 간에.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부모와 상담하는 것. 누가?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상담하고 학부모는 가정이고 학교는 또 학부모는 가정이고 학교는 미시체계 또 둘 다 미시체계잖아요. 그래서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뭐라 그런다? 중간체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외체계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부모의 직장.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면 아이들 케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간접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입니다. 뭐 국가의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문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체계는 사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학교 폭력이라는 걸 아까 썼는데요. 자 보세요. 학교 폭력. 학교 폭력에 요 학교의 방점을 찍으면 뭐가 되고요? 미시체계가 돼요. 근데 요 폭력의 방점을 찍으면 사건이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사건 자체를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얘기를 얘기하면 학교라는 그 가정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룬펜브룬의 생태 이론도 결국 무엇을 설명하려는 말이다?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말이다. 자, 다음 먼저 볼까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서 여기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래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생태학 뭐를 의미한다고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생기는 현상을 어떤 하나 갖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복합적이다 그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하나다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갑니다. 생태주의는 뭐를 의미한다? 생태주의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뭐? 예, 상호작용을 중요한다. 생태주의 자체는 상호작용이다. 근데 이게 교육 그러면 상호작용 중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니까 누가 강조된다? 상대적으로 학생을 중시한다. 그래서 혹시 생태주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럼 학생 중심의 것을 다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었든지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논술보다 면접 같은 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물어보면 생태주의 교육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고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학생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교사가 해야 되고 뭐 이런 말로 설명을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태주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